저는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결혼 전에 아침, 저녁 출퇴근을 2시간씩 여자친구를 해줘요. 저는 이 사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위험해. 잘해주는 사람. 남자들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화를 많이 내냐면 자기가 해줄 능력이 안 되는 것 이상으로 오랫동안 할 때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터져요. 네. 부인이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요. 오늘 이제 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걸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화 중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몰켰던 화가 이렇게 터지는 상태를 아마 욱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러져 있는 그 화나 분노의 감정이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조절돼야지만 욱하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면은 대부분은 다 사회적 관계 내에서 이 분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지키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막 명절 때 다 차 똑바로 가고 있는데 갓길로 누가 쌩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 그럼 여러분들 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가 날 거예요. 네. 이게 왜 분노가 나냐면은 우리 인간들 뇌에서는 우리 사회를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질서를 그게 있어야지만 사회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네, 그러니까 뭐 기자 이은경 기자 많이 알겠지만 기자의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분노는 결국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 간에도 분노가 나와요. 개인 간에는 분노가 사실은 제일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어떠냐면은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을 때는 어떠냐면 뭔가 말이 통할 때, 나 생각해 줄 때, 이럴 때는 좋은 감정이 나와요. 근데 뭐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나한테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린 그 사람한테 약간 기분 나쁜 감정이 나와요. 근데 이게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다음에 만났을 때나 오늘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몇 번씩 반복이 되면 그중에 몇 가지는 의식으로 나와요. 기분 나쁜데? 이게 왜 이걸 기분 나쁘다 느끼냐면 해결하라는 의미로서 분노를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럼 기분 나쁘게 한 사람한테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기분 나쁘게 느끼는 거는 다음에 만났을 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한테 그 기분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기 위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거가 내 나중에 미래의 내 감정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고 그 분노를 느끼는 건 뭐냐면 상대하고 지금 있는 나쁜 감정을 해소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또는 연인들이 뭔가 기분 나쁜 것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정신과 의사나 상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하면은 잘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결하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분노의 감정이나 불만의 감정이 나오면은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고 문제의 해결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인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싸우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싸움하면은 많은 남자들이나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떻게 하냐면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싸움이 싫어요. 싸움이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대화는 네, 대부분은 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부딪히지 않아요. 특히 남성들이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남성들이 쪼잔한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요, 남성들이 아내한테 얘기 안 해요, 잘. 작은 거 갖고 얘기 안 하고. 박사님 저 쪼잔하게 다 얘기해요. 아내가 얘기 안 하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얘기를 만약에 안 하는 사람들인 경우는 그게 이제 남아있게 되거든요. 남아있게 되면은 점점 축적이 돼요. 그렇지. 축적이 되고 그리고 감정은 또 다음에 또 가요. 그럼 언제 이게 터지느냐? 자, 우리 이제 욱할 때 얘기를 막 하잖아요. 친정에 대한 얘기할 때, 시댁에 대한 얘기할 때, 자식에 대한 얘기할 때인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터지는 시점이에요.
실제 분노에 대한 거는 그 안쪽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걸 갖고 터지거든요. 우리 부모에 대한 욕을 한다고 해서 터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아내가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만큼 뭐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터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이 터진 거 갖고 해결한다고 싸워요. 그리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분노는 이미 그 전에 축적이 돼요. 오늘 저 에스더 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에스더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도 화가 많이 찰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쁜 양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핸드백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기분 나쁘게 해요. 에스더라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해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보호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을 해주고 우리가 볼 땐 뭐냐면 받은 거 없이 베풀기만 하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고 우울은 어떻게 생기냐면 두 가지가 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을 때는 분노의 감정으로 나오고요. 이기지 못하거나 상대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아까 이창원 씨가 본인을 혼내는 것처럼 자기한테 화해요. 이게 바로 우울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처음에 이제 부인하고 얘기할 때 제가 볼 때 되게 여린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여려요. 여린 분인데 어떻게 했냐면 화내는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다가 부인한테 엄청 당하죠. 굉장히 지배를 당하죠. 왜 그러냐면 되게 여린 양반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뭐 포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분노라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화를 내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진정되거나 아니면 내가 멋있게 배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때 태도로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태도로 그게 있었는데 여성들은 다 알거든요. 이 남자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안단 말이에요. 자기 일 해주는 걸 알고서. 그럼 한번 팍 했어요. 깨갱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성하고 남성하고 화가 축적되는 게 좀 달라요. 남성들은 어떻게 화가 축적되냐면 저는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결혼 전에 아침, 저녁 출퇴근을 2시간씩 여자친구를 해줘요. 저는 이 사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위험해. 잘해주는 사람. 남자들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화를 많이 내냐면 자기가 해줄 능력이 안 되는 것 이상으로 오랫동안 할 때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터져요. 네. 부인이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요. 부인이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같이 안 먹어. 어머. 2년 동안. 그리고 터져요, 화가. 네. 그러니까 좋게 아내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화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터지고 뭐 던지고 한다면 그 전에 아무리 잘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인 경우는 많은 경우에 여자들한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해주다가 힘들어지면서 터지는 게 남성들의 분노가 많고 여성들의 분노는요. 여성은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여성들이 남자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특히 아기를 가졌을 때, 입덧할 때, 이럴 때 남편이 내 기분을 몰라준다. 결혼했는데 아기를 뭐 이거는 뭐 그때 진짜 화를 내요. 게다가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친구랑 비교해서 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하면은 여성들인 경우는 자기를 아프게 하는 남자 배우자를 처단해야 돼요, 여성들은. 네,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게 쌓이면은. 이게 한번 팡 터지면요, 무섭게 터져요. 분노로 터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의심으로 터지기도 해요. 선생님, 남자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친구들 모이면 여자는 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받아. 오는 거 없이 받기만 해. 근데 결국은 계속 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자, 여자들한테 아까 지금 그 상대 아픈 것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들이 제일 바보같이 하는 남자가 이런 남자예요. 자기가 예측해서 아내한테 무조건 잘해줘요. 근데 부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안 주고 딴 걸 줘, 딴 거. 자기가 생각할 때. 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줬는데 부인을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부인인 경우는 아니 쓸데없는 걸 왜 나한테 줘? 내가 필요한 걸 해주지. 케이크상을 했는데 왜 꽃을 사? 왜 내 아픈 거는 건드리면서 필요 없는 신발 사오고 이런 걸 왜 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가 됐든 사랑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감정에 대한 걸 배우자한테 알려주고 배우자의 감정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들이 잘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사랑만 모면하는 거죠, 선생님. 많은 경우에 갈등만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기 마음속 밑에 어떤 것이 불만인 거에 대한 거기서 내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봐서 지금이라도 그 감정 중에 안 좋은 면이 있다면은 자, 이거를 욱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아프게 받아봐 하고 공격하는 게 욱하는 거고요. 잘 분노를 갖고 소통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당신하고 관계에서 내가 많이 힘들었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 아팠어라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 여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자기 여자가 아프다는데 그 아픔을 안 돌봐주는 남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남편들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기 때문에 나는 힘든 걸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내하고 만약에 이게 소통이 잘 되면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만 아내하고 감정이 나쁘다가 감정이 풀어지면 아내가 더 예뻐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거는 배우자하고 잘 소통되는 것이지 그냥 남편이 억울하면서도 참는 걸 바라는 여자는 없어요. 예, 사랑이 잘 전달되는 거고 내 속상한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배우자가 싸우자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싸울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먼저. 당신 나 때문에 힘든 게 뭐야? 물어봐서 그거 먼저 듣고 그다음에 내 걸 얘기하면 돼서 결국은 그래서 두 부부가 사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이 다 없앨 수는 없지만은 핵심적인 것이 좀 줄면서 소통할 수 있다면은 이거 바라지 않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울이 있거나 지금 욱하는 게 많은 분들인 경우는 과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라도 더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면서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오늘 막 필기하고 막 난리 났어요. 울고 왜 이렇게- 막. 아니 에스더 마담님은 중간중간에 아까 왜 울컥하신 게 그 남을 돌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보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한 사람 얘기는 진짜 많이 잘 근데 들어주고 그게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서로가 소통이라는 게 서로 사실 남편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 속마음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 아, 이 사람이 뭐를 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화야.